네, 기관의 눈으로 연결하겠습니다. 현장에서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투자자들이 원하는 종목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제주도로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제주 지점의 오승주 차장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네, 그 금융소비자법 시행 이후에 그 투자자들의 반응이 좀 궁금한데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좀 뭐 달라진 것들이 있습니까? 네네.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소위 금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일단 현장은 계좌 개설을 시작으로 어떤 행위를 할 때마다 몇 분씩 녹취를 남기면서 고객에게 고지사항을 달달 고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도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고 고객님들도 역시 당황하는 분위기입니다. 다행히 최근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해지고 인터넷 금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에 적응해 나가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고령층에게는 인터넷 활용이 녹록치 않아 향후 현장에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고객과 금융기관 간의 아름다운 동행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금융소비자보호법 굉장히 중요하죠. 예, 이런 것들을 좀 지키지 않아서 사실은 문제가 과거에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 이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그 오늘 그 사실은 살펴볼 종목이 어떤지 사실은 그게 궁금한데요, 저는. 어떤 종목들을 지금 보시고 계세요? 네, 최근 IT 기초 소재는 공급 부족이 나타나고 있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패널 가격 역시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OLED 검사 장비 선두주자 HB 테크놀로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HB 테크놀로지는 디스플레이 글로벌 리더인 삼성 디스플레이에 주로 OLED 검사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즉,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증설이 나오게 되면 기업 HB 테크놀로지 기업의 이익은 올라가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올해 IT 분야에서 반도체 공급 부족과 함께 커다란 이슈가 있다면 삼성 디스플레이의 LCD 팹 가동 중단과 함께 QD OLED 라인 전환 및 A5 신규 공장 착공이 되겠습니다. 즉, 삼성전자의 OLED TV 출시 본격화에 발맞춰 올해 하반기부터 삼성 디스플레이 OLED 신규 설비 투자에 빅사이클이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이는 애플이 아이폰에 플렉서블 OLED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며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지난 2017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통상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 관련 기업들은 증설이 이루어질 때 강한 이익으로 주가가 커다란 상승을 보이곤 합니다. HB 테크놀로지 역시 2016년에서 17년 애플 아이폰이 OLED 패널 적용함에 따라 큰 폭의 매출 성장과 함께 강한 주가 랠리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3년간 수주 보릿고개를 지나 이번 국내 및 해외 OLED 증설 사이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HB 테크놀로지 IR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분기에 삼성 디스플레이 A5 착공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주가는 항상 선행하기에 지금이 바로 HB 테크놀로지에 매수해야 될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테크놀로지 사실은 그 상당히 우량한 회사고, 예, 저도 공부를 좀 해본 회사고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국이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제 LCD는 일단은 완전히 중국으로 넘어갔고, 이것을 중국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중국으로 넘겼고, 예. 왜냐하면 네네네. 사실은 뭐 그쪽에서 마진이 많이 난다거나 아니면은 뭐 사실은 성장성이 좀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올레드 쪽은 우리가 아직도 꽉 잡고 있고, 그다음에 QLED나 QNED도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이제 새로운 차세대 디스플레이인데, 그 올레드 쪽 어떻습니까? 그 중국이 또 올레드 쪽도 좀 노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네, 맞습니다. LCD 산업은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와 이제 중국 정부의 엄청난 지원으로 중국으로 이제 패권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제 넘겨줬죠. 예. OLED 산업은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태동이 됐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산업입니다.
LCD와 달리 글로벌 OLED 시장에서의 중국 업체의 영향력은 여전히 마켓 쉐어 10% 내외 수준이기 때문에 미미합니다. OLED 패널 관련 장비 기술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장비 발주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도 중국 정부의 자금률 목표치와 괴리가 굉장히 높아 설비 투자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중국의 TM마, BOE, CSOT와 같은 기업들은 수요를 높이기 위해 기술력이 입증된 우리나라 기업의 장비를 발주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HB 테크놀로지는 올해부터 국내는 물론이고 중국에서도 장비 발주 소식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 좀 꽤 사실은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그간 보여왔어요. 여기서 뭐 충분한 더 업사이드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뭐 목표 주가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HB 테크놀로지를 올해 탑픽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 5년 만에 오는 OLED 빅 사이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TV, 더 나아가 이제 폴더블 폰, 스마트카 등 OLED 패널 적용 품목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역사적 정고점 수준인 6,000원까지는 상승하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고 계속 관련 업계 뉴스를 추적하면서 대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HB 테크놀로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또 어떤 종목 종목을 좋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최근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이후 건설업종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건설 회사인 JSND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JSND는 GS건설의 완공주택 관리를 본업으로 설립이 돼서 2018년 GS건설 계열 브랜드 자이르네로 주택사업에 진출했습니다. 역세권 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 민간 임대주택 등 지금은 니치 마켓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빅 트렌드가 될 주택 상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소호 건설사로 원가 경쟁력이 탁월하면서도 자이 계열 브랜드를 사용함으로 선호도가 소비자에게 꽤 높습니다. 대형 건설주들도 좋지만 상대적으로 JSND를 좋게 보는 이유는 미래 트렌드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역세권 핵심 입지에 집중하고 작은 규모의 부지라는 특성에 맞게 1에서 2인 중심의 임대주택, 청년주택 등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JSND에게 호텔, 웨딩홀, 주유소, 중소노후 오피스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지주들의 문의나 프로젝트 제안이 늘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인구가 줄어들고 주유소 매출이 예전 같지 않아서 해당 부지를 리모델링 및 재건축해서 수도권에 주거지를 공급하는 데 일조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 JSND는 SK네트워크로부터 주유소 5곳을 매입해서 4곳은 청년주택으로 1곳은 지식센터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주유소 부지는 모두 역세권이라는 점에서 정부 지원이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개발하기에 적합한 부지입니다. JSND는 향후 이 방식으로 서울, 수도권, 역세권 부동산을 보유한 토지주를 공략할 계획입니다. 이는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의 다이토 켄타쿠라는 건설의 비즈니스 모델과 유사합니다. 일본의 고령층 지주들이 거액의 상속세 부담으로 보유 부동산을 처분을 고민하던 당시 다이토 켄타쿠가 임대주택 사업을 확장했던 방식과 유사합니다. 국내 역시 고령화, 세금 부담, 정부의 임대주택 사업 지원으로 JSND의 비즈니스 모델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네, JSND는 그간 좀 횡보를 해서 좀 눈이 가긴 가네요. 근데 2월 달인가요? 유상증자 한번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네. 지난 2월에 약 1,20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좀 커다란 규모인데요. 그래서 주가 조정을 최근에는 좀 보이고 있고 기간 조정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자의 내용이 사업 확장을 위한 합리적인 내용이라는 판단입니다. 유상증자 대금으로 주택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와 내년에 매년 2건의 토지를 매입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번 증자와 향후 토지 취득으로 JS&D는 자체 매출액 성장률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또 한 가지 유상증자 이유를 붙이자면 현재 GS건설이 JS&D의 대주주인데요. 지분율이 한 6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1년 말부터는 50% 이상 초과하는 지분을 단일 기업이 보유할 경우 공정위 이슈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 GS건설의 지분율을 49.1%로 하향 조정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성장하는 기업의 유상증자는 장기적으로 득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유상증자로 인한 조정을 기회로 주식 매수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부터 JS&D 3R이 5일 동안 거래 중에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이 권리를 매수해서 유상증자 청약을 통해 JS&D 주식을 매수 보유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괜찮을 듯합니다. 네, 그 우리 한국투자증권 제주지점의 그 오승주 차장께서 한 1개월 됐나요? 그 한번 그 소개해 주신 금호석유는 한 20% 상승했고, 그다음에 2주 전에는 아주 좋은 종목 하나 소개시켜 주셨는데 그게 원익큐엔시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네네. 이번 것도 좀 기대가 되는데 그 JS-END 맞죠? 네네. 예, JS&D입니다. JS&D. 제가 요거 한 2달 전에 한번 공부해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밸류에이션이 지금 한 10배 정도뿐이 안 되더라고요. 요거 이 정도면은 좀 저렴한 거 아닌가요? 네네. 이번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시가총액은 한 4,200억 수준이 됩니다. 3년 연속 10%대 ROE를 보이는 브랜드가 있는 중소건설사인데요. 내년 영업이익 전망을 500억 전후를 예상하고 있으며 PR은 내년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8배에서 9배 수준입니다. 자이 브랜드를 달고 수도권에 꾸준히 주거 공간을 공급하는 중소건설사로서 대형 건설사에 비해 규제에서도 자유롭기에 향후 중기적으로 꾸준한 주가 흐름을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국투자증권 제주지점의 오승주 차장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